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 주시죠. 네, 18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회복세를 찾는 분위기인데요. 전날에는 상하이 증시 그리고 한국 코스피 지수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증시 일제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 호재 속에 가운데 있었던 뉴욕 증시 역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전날에 연준발 호재 속에서 그 영향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들 역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3대 지수 먼저 함께 보시죠. 모두 2% 이상의 상승권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2.43% 올랐고요. S&P 500 지수 이날 전업종 모두 올랐던 가운데 2.40%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기술주들이 일제 오름세였고요. 2.24%의 상승권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일중 그래프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날도 전날의 연준발 호재 속에서 그 영향권이 지속이 됐고요. 투자심리 긍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갭상승 출발하면서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개장 초에 또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도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한 호조를 기록했고요. 전주와 마찬가지로 29만 5천 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 예상을 상회하면서 28만 9천 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용지표,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민간 경제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1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보다 0.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역시 올겨울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데 힘이 실렸습니다. 이후에 발표됐었던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는 예상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24.5로 하회된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신규 주문지수가 전월보다 급감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표들이 다소 엇갈렸지만 대체로 오름 호조를 기록한 가운데 지수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고점까지 우상향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43% 오르면서 17,778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같은 양상 보였습니다. 전날 연준발 호재 속에서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경제 지표들의 호조 속에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이날은 특히 S&P 500 지수 내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종목들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유가 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 지수가 1% 이상, 2%에 가까운 상승 시세를 보여주면서 증시 상승에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었고요. 2.40% 오르면서 장중 고점 부근 2061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끝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역시 갭상승 출발하면서 고점까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반도체 기술주 종목들이 매우 좋았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바이오주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종목 가운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 중인 대상포진 그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를 토대로 암젠까지 바이오 종목들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크게 또 하락했었던 종목 가운데서는 스타벅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 내렸는데요. 제한적인 하락에 그치면서 대체로 전 종목들이 오름 시세에 동참했습니다. 2.24%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는 4,74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인내감에 대한 훈풍이 지속되는 분위기였고요. 경제지표 호조로 경기 회복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이상의 상승 랠리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준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대체로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고용 관련 지표가 좋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obless claims fall to 280,000 in latest wee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한 28만 9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앞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9만 5천 건을 밑도는 수치이고요. 또한 4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또한 지난 14주 동안 13주 동안이나 30만 건을 밑도는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세부 항목 함께 살펴보면요. 세부 항목 모두 좋았습니다. 먼저 이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평균 건수는 29만 8,750건을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750건 줄어들었고요. 또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연속 수급자 수는 237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4만 7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미국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미국 경기를 나타내주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도 이날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S. Leading Economic Indicator rises in Nov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컨퍼런스 보드는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달보다 0.6% 상승한 105.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수치였던 0.9% 상승은 하회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 나타내주는 동행 지수 0.4% 상승했고요. 앞으로의 경기 나타내주는 후행 지수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켄 골드스타인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 회복에 힘입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 상승은 미국 경제가 올겨울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들 장중 흐름과 그에 따른 주요 이슈들 저희가 외신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 내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마감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이슈들도 아울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30개 구성 종목 모두 오름 시세였습니다. 한 개의 종목도 하락 시세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쪽을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그리고 3M 기술주들 일제히 오름 시세를 보였었고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금융주도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또 유가 하락이 이어졌지만 정유주가 오름 시세 이어갔고요. 통신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사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아일랜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날 역시 3.89%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또 IBM도 3.78% 올랐는데요. 이 경쟁사인 IT 기업 오라클이 호실적을 기록했고 그 안에서 클라우드 매출 증가가 큰 폭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는 IBM 역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금융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이 3.5% 올랐고요. JP 모건 체이스도 2%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날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랠리를 달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금융주가 일제히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날 유가가 4% 반락이 이어졌는데요. 유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면서 쉐보론 텍사코가 이날 3%의 강세, 엑손모빌도 2%의 상승 흐름 동참했습니다. 특징주 S&P 500 섹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앞서 살펴드린 대로 S&P 전업종이 모두 오름 시세였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흐름은요,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2.78%까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주를 포함한 헬스케어 종목들이 2.5%의 강세였고요. 금융주와 그리고 자본재, 산업재까지 2%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소비주와 이 건축자재 종목들도 1% 넘는 강세였고요. 에너지 종목도 1.9%의 상승이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IT 기업 오라클이 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S&P 500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주당 69센트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IT 기업들 하드웨어 경쟁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오라클이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한 게 4개 분기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좀 주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매출 증가가 이어졌다는 점에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장중 고점까지 랠리가 이어졌고요. 10.18% 오르면서 S&P 전업종 내에서 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5.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렌터카 업체 허츠 글로벌 홀딩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억만장자 투자자,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이 보유 지분을 10%까지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사실 지난 8월에도 칼 아이칸은 허츠 글로벌 홀딩스의 주식 보유를 늘리면서 앞으로 저대적 M&A 초입 단계라는 기대감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그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됐고요. 5.82%까지 오르면서 22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 종목별로도 개별적인 소식에 주가 상승이 이어졌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인 증시 상승, 그 훈풍에 대해서 전업종이 모두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양호한 실적 공개하면서 이 기술주 급등을 이끌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USA 투데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라클은 이 회계연도 2분기에 주당 69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68센트보다 개선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을 살펴보시면 이 기간 매출은 전문가들 이 기간 매출은 96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95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상세 항목 살펴보면요. 이 기간 클라우드 매출이 5% 증가하면서 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오라클은 전문가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공개했었는데요. 4개 분기 만에 드디어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는 새로운 공동 CEO인 마크 허드와 사프라 카츠가 처음으로 회사를 이끈 분기라서 더 의미가 있다고 USA 투데이는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 9월 레리 앨리슨 전 CEO는 37년 만에 오라클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의 주가는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렌트카 업체인 허츠 글로벌 홀딩스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투자 지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더 스트리트 톡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ertz Global Stock gained today on increased Icon stake. 현지 시간으로 어제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은 주당 21달러 36센트로 236달러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칼 아이칸의 이 허르츠 글로벌 홀딩즈 보유 지분은 종전의 8.48%에서 10.77%로 늘어났는데요. 이와 함께 더스트리트 역시 허츠 글로벌 홀딩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더스트리트는 이에 대해서 허츠 글로벌 홀딩즈의 순이익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뛰어나다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만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허츠 글로벌 홀딩스의 주가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역시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 기조 속에서 상승권에 도입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런던 푸츠백 지수가 2.04% 오름 시세를 보였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2.79% 올라서면서 9,811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3.35% 급등 시세가 이어지면서 4,249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날 독일에서 발표됐었던 IFO의 기업 체감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한 105.5로 발표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고요. 영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고요. 스위스 추리 증시 역시 2.7% 동반 상승했습니다. 상품 시장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날은 저가성 매수세가 지속이 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배럴당 4.2% 내린 54달러 11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장관은 유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감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올 연말까지 유가 바닥 찾기에 나설 것이다. 결국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되면서 저가성 매수세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연준의 전날 그 비둘기파적인 태도에 큰 폭으로 좀 올라섰는데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그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온스당 0.01% 오르며 1,194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올랐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0.67% 올라서면서 41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이날 증시에서 매우 좋았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3% 오르며 68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지수 이날도 내렸습니다. 11.93% 밀리면서 17.1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 BDI 발틱 운임지수는 추가적으로 13포인트 내리면서 81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이 원달러 환율은 6원 60전 올랐고요. 1101원 50전까지 올라섰습니다.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8%, 달러와 강세 속에서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89.23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7% 오르면서 2.2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